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변경에 있어서 그동안 가장 중요한 근거로 얘기되었던 통행량, 교통량이 우리 천준호 의원님에 의해서 사실상 조작되고 왜곡됐다라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했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실체 실토 및 교통량 조작 원희룡 장관 국토부 윤석열 정권 규탄 공동기자회견. 국토부는 교통량 분석 영향권 및 국가교통 DB 적용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교통량을 조작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있어서 핵심 의혹은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을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누가 왜 바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지금까지 해명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통계 또한 선택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함으로써 스스로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예타 원안 대비 변경안이 교통량과 경제성 등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변경안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비시 분석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적 추정치만으로 우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통량 분석에 있어서는 예타 원안과 강상면 변경안에 대한 비교 데이터가 달랐습니다. 원안에 대한 교통량 분석에 있어서는 영향권을 서울 14개 자치구 포함 29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반면 변경안은 서울 25개 자치구, 서울 전역을 포함해서 43개 시군구로 영향권을 넓혀서 분석함으로써 교통량을 늘려서 변경안에 유리하도록 자료를 조작하였습니다. 기초자료의 핵심인 국가교통 DB 분석 기준 연도 또한 원안과 변경안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예타 원안은 2019년 데이터를 적용하였고 변경안에서는 2021년 데이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러한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변경안에 대해서 사업비는 5.4%, 물가 보정을 미적용했을 경우에는 16.4% 증가하지만 교통량이 6.5% 증가하므로 예타 원안에 비해서 변경안이 우수하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 구간 통행량을 비교해보면 6.5%가 아니라 2.5%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의 통행량 비교에서도 전 구간과 분석 때와는 달리 본 타당성 때 산출한 수치만을 놓고 비교하는 등 국토부는 유리한 통계 결과를 구하기 위해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총사업비 산출 방식도 불합리합니다.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 자료를 보면 예타 원안 사업비에 물가 보정을 해서 변경안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는데 물가 보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항목별로도 사업비의 3.67%에서부터 27.6%까지 무원칙하게 물가 보증률을 적용함으로써 총 사업비 증가분인 2,895억을 729억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이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량 분석 또한 선택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유리하게 조작하면서까지 변경안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은 왜 바뀌었나? 국토부의 해명은 일관성도 합리성도 없는 거짓 해명임이 밝혀졌습니다.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을 공론의 과정도 없이 노선의 55%와 종점을 변경했습니다. 왜 바꿔야 했는가에 대한 해명도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원희룡 장관은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한 것인데 문제 제기가 돼 보고를 받았다. 즉각 원점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인 7월 6일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돌연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7월 7일 원희룡 장관은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고 하면서 종점 변경이 양평군의 요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는 종점 변경안을 타당성 조사 용역사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주 객관적인 최종 노선을 만들어 제시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이후 이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30일 국회 교통위원회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지시는 국토교통부가 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지시했냐라는 제 질의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잠시 고민하다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이 답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병산리 땅 인근으로 휴게한 것이 바로 국토부라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양평 주민의 민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예타 보완안을 검토하고도 배제한 것은 강상으로 종점 변경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가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원안과 유사하지만 단점을 보완한 예타 보완안을 검토한 사실도 최근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예타 보완안은 양평 강화면 인근에 수청 IC를 설치하고 종점부 도로를 마을 중심이 아닌 산 쪽으로 옮기는 노선입니다. 이 안대로라면 양평 주민들이 원하는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고 종점부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노선은 강상 종점안과 비교하면 총 연장은 2.28km 감소하고 총 사업비도 약 3,500억 감소하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양평 주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노선입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최종 노선을 검토하고도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변경안만을 최적에 대한 노선이라고 국민을 기만해 왔던 것입니다. 고속도로 종점을 반드시 강상면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제하고 사장시킬 이유가 없는 안입니다. 네, 계속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지금껏 통계를 꾸며내고 거짓 해명을 해왔던 사실이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예타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종점을 변경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선제적 노선 변경 요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극심한 민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땅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결정이 국토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윗선의 외압이 작용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토부가 했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실체 실토 및 교통량 조작, 원희룡 장관 국토부 윤석열 정권 규탄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준호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연호 양평 여민동락 대표,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울 지역위원장, 감사합니다.